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MTNW 투자자문 최우수 자문역으로 선정된 임광빈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과 즐거운 명절 되시고 또 새해 좋은 꿈 집 불타고 산에 막 불나는 꿈 좋잖아요. 그런 꿈 꾸셔서 계좌가 불이 많이 붙고 살도 많이 찌워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설에 저도 항상 이제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게 많이 먹으면 얼굴이 붓잖아요. 조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이 기회다. 항상 다 지금이 기회래요. 네. 언제가 기회냐면 뭐가 바뀔 때가 기회예요. 뭐가 바뀌었죠?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요. 정책이 바뀔 때 뭔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기회죠. 제일 힘센 나라 미국. 미국은 달러 패권 쥐고 있죠. 무기 패권 쥐고 있죠. 에너지 패권 쥐고 있죠. 무역 항로 패권까지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대로 돈의 흐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 정책을 거진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도 미국 시장과 미국 정책 방향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역시 우리는 인정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요, 트럼프 좋아요. 트럼프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자라는 겁니다.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트럼프가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안에서 주시장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황금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마가잖아요. 마가. 트럼프가 매번 대선 후보 때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어요.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트럼프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관세 부과하겠다. 뭐 캐나다에 관세 부과한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한다, 중국에 관세 부과한다, 뭐 관세 부과할 거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트럼프는 겉으로 말하는 것과 진짜 의도가 달라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앞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예시로 하나로 틱톡이에요. 틱톡. 여러분, 트럼프가 틱톡 금지한다잖아요. 여러분, 틱톡 뭔지 아세요? 틱톡 뭐냐면 그 요즘에 뭐 네이버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짧은 영상 같은 것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 이제 쇼츠라고 하죠. 쇼츠가 막 여러 개가 흘러다니는 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Z세대. 저도 MZ세대인데 MZ세대가 틱톡 좋아해요. 왜냐면 재밌잖아요. 이 틱톡을 보면서 미국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 사람들이 틱톡을 즐기면서 문제가 뭐냐면 틱톡의 최대 주주, 틱톡을 경영하는 기업이 중국이에요. 중국. 회원가입하죠. 그러면 정보가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겠죠. 이것 때문에 미국이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중국 사람들 정보 유출될까 봐. 이래서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자, 트럼프 1월 20일 날 취임했었는데 1월 20일 날 틱톡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트럼프가 이 금지를 유예했죠. 75일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은 틱톡이 되고 있어요.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분을 절반을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는요, 말하는 거에 목적이 달라요. 정말 처음부터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목적이었냐면 자막 나가죠. 지분 매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시킬 것처럼 하고 매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목적이에요. 트럼프는 항상 이러한 전략을 취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구렁이가요, 마음에 한 10마리는 기어다니는 거예요. 아주 카멜레온처럼 이랬다 저랬다가 바뀌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트럼프를 바라본다면 시장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관세 의도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관세 의도가 뭔지.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에도 이런 얘기했죠.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방위비 좀 더 내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방위비가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전 정권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이었죠. 그 당시도 트럼프 1기 시대였는데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의 방위비 협상을 명목으로 해서 실제 우리나라가 어떤 행동을 취했냐? 방위비 증액했죠. 하지만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고 미국은 이때 자원순 수입국에서 자원순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이 다 그래요. 유럽 관세 부과할 거다. 방위비 더 내라. 한국도 잘 사는 나라니까 방위비 더 내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트럼프는 관세가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또? 자, 그 중에 하나로 트럼프 앞에 한번 볼게요. 앞에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합니다.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 여러분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필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일까요? 또 한 나라 또 뽑으면 중국이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세 나라의 공통점, 미국과의 공통점 뭘까요? 불법 이민자? 아니면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 물론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바로 마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약과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트럼프는요,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싹 쓸어내야 한다. 자, 다음에 멕시코 마약 카르텔 싹 쓸어내야 된다는 우리 PPT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서요. 네, 이 부분 넘어가고 이 부분도 넘어가서요. 네, 이 부분도 넘어가고 자, 트럼프를 보시게 되면 참 이 사람 재밌어요. 트럼프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을 싹 쓸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공통적으로 마약과 관련 있죠.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로 수출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수출하고요. 여기서 펜타닐을 가공해서 미국으로 유통을 하죠. 그래서 미국은 마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나라고요. 이 때문에 이 정권에서 트럼프 2.0 이 시대 때 마약을 싹 퇴치하려고 하는 트럼프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관세를 첫 번째로 부과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기회가 있죠. 자, 그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비보존 제약이 되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비보존 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이 펜타닐 중독으로 확산이 됐죠. 비보존 제약은요, 비마약성 진통제,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어나프라주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펜타닐을 완전히 미국 시장에서 이제 퇴치하려고 하는 트럼프 정책에 맞춰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8,000원 가격대. 충분히 이런 기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보존 제약은 하나의 예시로 들어드린 거예요. 어떤 부분의 예시냐면 트럼프가 왜 하필 멕시코에, 왜 하필 캐나다에, 왜 하필 중국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첫 번째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삼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약이 그쪽으로부터 유통이 되기 때문에 원천 차단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관세지만 마약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미국 AI 슈퍼파워로 AI 경쟁에 불붙인 트럼프라고 하면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또 봐야 되는 PPT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게이트죠, 스타게이트. 자, 이 부분이에요. 야, 여러분, 우리 1분기는요, 이 단어 머릿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주주,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합작법인이고요. 초기 투자는 1,000억 아니에요. 달러입니다. 1,000억 달러. 지금 환율로 143조 원이고요. 향후 4년간 추가로 4,000억 달러 더해서 총 718조 원. 718조 원이에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AI 인프라 구축. 자, 여기 답이 다 있어요. 트럼프 2.0 시대 1분기 때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바로 여기입니다. 트럼프가 어디다가 돈 쓰는지 보세요. 기업들 불러다 놓고 뭐뭐 해라 할 거잖아요. 어디다가 돈 쓰는지 보세요. 자, 중국이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AI 분야, 자율주행 분야, 뭐 로봇 분야, 반도체 분야, 첨단 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은 위협받고 있어요. 패권국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는 게 하나의 또 트럼프의 목적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트럼프 AI 수도 국가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 힌트가 다 있는 거예요. AI 인프라 구축. AI 인프라 구축하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요? AI는 별명이 있어요. 뭐게요? 전기 잡아먹는 하마. 전기 잡아먹는 하마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쓰겠죠. 그러면 이 전기 어떻게 발전할까요? 원전 써야죠. 원전. SMR. SMR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적인 수혜죠. 미국에는 테라파워나 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기업들. 또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된 주식들 쫙 나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트럼프 시대 때 와서 원유 가격을 낮추고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해외로는 미국의 입장에서 해외로는 천연가스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전기 잡아먹는 하마 발전을 원전과 천연가스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것들이 S&T 에너지 신고가 가고 있죠. BHI 신고가 가고 있죠. 또 하나 볼만한 주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GNC 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주목하십시오. GNC 에너지. GNC 에너지 어떤 기업이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비상용 발전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비상용 발전기의 전체 회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매출 중에 80%가 비상용 발전기예요.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 지금 설 기준으로 2천억 정도 됩니다.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되는데 25년, 26년도 영업이익 성장을 보시게 되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종목 보세요. 24년도에 매출이 2천억인데요. 25년도에 3천억, 26년도에 4천억이에요. 매출액은 2천억, 3천억, 4천억. 영업이익은 284억. 24년 기준. 25년은 439억. 26년은 64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PS 한번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네, 주당 순이익. 이 종목 26년도 주당 순이익이 3,283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13,000원밖에 안 합니다. 자, 화면을 크게 볼게요. (2013년도에) 상장했거든요. 차트가 조금 잘려 있는데 지금 위치가 상장 이후 최고가입니다. 상장 이후 최고가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게 되면 그 안에 비상용 발전기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스타게이트 소식이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상한가를 간 기업입니다. 1월 22일 날. 그리고 주식이 한번 올랐다가 빠졌다가 자, 양봉이 나는데 제일 중요한 가격은 11,500원이에요. 11,500원을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돌파 나왔죠.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산업성장과 차트가 신고가인 위치와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실적 때문에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에 2023년도에 텐백을 했었던 포스코 DX나 또 작년에 텐백을 했었던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신고가였는데 산업성장과 주식이 같이 됐습니다. 저는 1분기 때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막 여러 가지 종목들 볼 게 아니라 주식은 진짜 딱 한 가지예요. 성장이 가능한가? 성장이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승진하면 좋죠. 왜 좋아요? 연봉 올라가잖아요. 회사가 연봉이 올라가고 회사가 성장한다는 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승진해서 회사에 더 올라갈수록 힘이 더 세지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잘 내고 돈 잘 벌고 하는 기업이 힘이 더 세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때가 중요해요. 때가. 시장의 트렌드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시장의 유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도 유행되고요. 일본도 유행되고요. 중국도 유행되고요. 유럽도 유행됩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트럼프가 어디 돈 쓰고 있어요? AI 쪽에 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AI와 관련한 산업군들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될 것이고 이 안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는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테마로 엮이면 다 올라갔어요. 로봇 주식들이 그랬죠. 로봇 주식들이 2023년도에는 1월 달에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고 나서 그냥 로봇이라고 다 올라가요. 지금은요? 안 그래요. 실제 성장 가능한 기업들, 감속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에 감속기 많이 들어가서 매출이 발생되니까 로보티즈 같은 것들은 또 하이젠 RNN 같은 기업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다른 기업들은 그 종목들에 비해서는 탄력이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네, 지금부터는 진짜 돈 버는 기업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한 관점으로 GNC 에너지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 종목이 주가가 지금 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AI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비상용 발전기는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수록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700조 원을 데이터 센터 인프라, AI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전도 크게 성장하겠고 천연가스도 크게 성장하겠고 전력전선 변압기도 역시 여전히 쇼티지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을 할 것입니다만 시장은요. 새로운 것에 주목합니다. 새롭죠. 비상용 발전기가 언제 갔어요? 이 종목밖에 없어요. 비상용 발전기는.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제일 중요해요. 핵심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뭐 트럼프 또 우주항공도 좋아하잖아요. 화성에 성적이 꽂겠다. 그러니까 화성을 말 그대로 미국 영토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는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 기업이 성장하니까 우리나라도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AP위성이나 또 이노스페이스 같은 기업들, 또 HVM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 저는 오늘 사실 많은 PPT를 준비했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런 것들 다 안 보고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들. 항상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전력 전선 변압기 여전히 갈 겁니다. LS 일렉트릭을 중심으로 LS 그룹주들 여전히 보시되 시장에는 새로운 것들, 언제나 새로운 것. GS 에너지 다시 한 번 더 화면 볼까요? 네. GS 에너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상한가를 갔죠? 여기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상한가의 의미는요. 실적입니다. 실적이요. 실적. 이 상한가의 의미는 실적이에요. 실적 성장이에요. 과거에 한미반도체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랐죠. HBM, TC본도 장비로 하이닉스의 성장과 함께 주식이 크게 올랐는데 한미반도체도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23년도, 24년도 찾아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주가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계속 레벨업을 해요. 또 직전 연도에 2차 전지가 아주 뜨거웠을 때 에코프로나 포스코 DX를 보세요. 그 종목들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부터 트렌드가 맞으면서 시장의 수급이 싹 쏠리게 됩니다. 주식은 또 하나의 심리죠.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종목 말고 이거 빨리 팔고 다른 종목 가고 싶어 하는 주식들은 많이 못 가요. 이 종목은 내가 절대 안 팔 거야 하는 주식들이 계속 가죠. 자, 이 주식 아직까지 TV방송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날, 설이잖아요. 설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정말 중점적으로 핵심만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차트는 딱 두 가지 봤습니다. 하나는 비보존제약을 봤고요. 또 하나는 GNC 에너지를 봤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시대 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진짜 매수하고 돈 버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방송 많이 보시면서 소형 주식들 이것저것 다 사십니다. 작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주식들이 손실이 쌓이니까 수천만 원 손실이 돼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알짜배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익금과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요. 트렌드에 있고 성장하는 기업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설 특집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방송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25분이라는 방송 시간 동안 결국에 우리가 남아야 되는 건 트럼프가 말하는 것의 진짜 목적과 의도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투자해야 되는가 아니겠어요? 이 방송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설에 좋은 꿈 꾸시고 2025년도 계좌도 풍성하고 또 주변 가족도 잘 되고 또 하시는 사업도 번창하시고 또 회사에서 높은 위치까지 고공행진 승진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TNW 최우수 자문역 임광빈이었습니다. 모든 시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